저는 오늘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신 지인분을 만나러 갈 건데요. 사실 갈아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현실 후기를 듣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제가 요즘에 신혼부부 재테크 전자책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전자책 업데이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 또 평범한 신혼부부가 갈아타기를 할 때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는지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따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갈아타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1주택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자산을 늘려가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경기도 집을 매도하고 서울로 갈아타기를 하신 지인분을 굉장히 어렵게 모셨어요. 우선 갈아타기 하신 거 엄청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건데, 저희 햇소연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요즘에 워낙 그 똘똘한 한 채가 유행이다 보니까 1주택인데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찐 정보를 많이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찐 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풋풋하고 네. 따끈따끈한 네.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섭외하느라고 좀 제가 엄청 설득을 했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전에 경기도 집을 신혼집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실거주를 4년 정도를 하고 이번 기회에 갈아타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큰 마음을 먹고 유기칠 대책 전에 계약을 하고, 사실 아직까지는 등기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등기까지는 안 쳤고 중도금 납부를 아주 앞두고 있는 네, 이제 계약까지를 완료한 상황인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진짜 준비해야 될 게 생각보다 너무 많고 네. 어려운 것도 많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아가지고 소연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막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만났을 때는 집 얘기를 거의 안 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놀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갈아타기 결심을 하시게 된 건지. 사실은 갈아타기를 막 아주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뭐 언젠가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게 된 이유는 결혼할 당시에는 2세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살다가 원하는 타이밍에 갈아타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아이가 생긴 거죠. 아이가 생기니까 신혼집에서 애를 맞이할 생각을 하니까 앞이 이게 깜깜한 거예요. 지금 신혼집이 몇 평인지 여쭤봐세요? 사실 신혼집이 25평이라서 사실 이만하면 살만하거든요. 근데 구축이고 보통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결혼하면서 신혼집에 아주 가정가구를 빵빵하게 채워넣었더니 자리가 없으니까 풀로 넣으셨군요. 장난 아니었어. 겁내 비싼 거 다 좋은 걸로 네. 다 오브제. 다 오브제로? 그렇게 넣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애가 들어오면 좀 힘들겠다 싶을 만큼 집이 조금 좁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수를 할 당시에는 제 직장 근처로 집을 구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출퇴근을 잘 하다가 저는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의 출퇴근에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직장 쪽으로 좀 가까운 곳에 이사를 가면 좋겠다라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집을 좀 옮겨야겠다 이런 니즈가 생긴 건데, 그러면 지금 서울 집은 갭투로 이제 투자를 하신 거고 실거주는 또 따로 이제 구하실 거잖아요. 월세로. 투자랑 실거주를 분리를 하신 건데, 이렇게 분리를 하신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만약에 남편의 회사가 서울이었으면 당연히 서울집을 사가지고 거기로 들어갔을 건데, 남편의 집은 저희 집보다 좀 학군지라든지 집값이 소위 말해서 높은 동네는 아니에요. 남편 직장과 가까운 곳이. 그래서 우리 집을 팔고 그 동네를 사는 것은 좀 투자의 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일반적인 선택 기준에서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월세로 살면서 투자는 조금 더 자산 가치가 있을 만한 서울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와 실거주를 좀 분리를 하게 됐어요. 신혼집이 남편분 직장 주변에 있는 집보다는 상급지니까 네, 그거를 그렇죠. 하급지로 가면서까지 내가 실거주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쵸. 아예 그럼 이번 기회에 서울에 투자를 하고 좀 저렴한 월세를 남편분 직장 근처에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다행히 좀 괜찮은 가격대에도 집을 좀 넓혀갈 수 있으니까 서울이랑 이제 직장 근처가 좀 다른 조건이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이 위치도 괜찮고 좋은 지역이지만 사실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할 때 서울에 투자를 했던 친구들과 지금 저희의 집을 비교를 해봤을 때 자산 격차가 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기도랑 이제 서울이
많이 집값이. 그쵸.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사할 집을 고를 때, 우리 살 집을 고를 때 그냥 단순히 내가 살기 좋다고 해서 그곳을 바잉해서 리브를 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일 거고 맞아요. 이게 신혼 때만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한 뭐 4, 5천 오를 때 서울은 1, 2억씩 올라버리니까 그것밖에 안 올랐을까? 더 많이 올랐겠죠? 네. 그래서 이게 자산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 4년간 눈으로 보면서 업다운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 네네네. 4년이면은 우리가 다음에 갈아타기를 한다면 좀 더 좋은 투자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했죠. 그래서 그때 한창 갈아타기 고민을 하고 계셨을 때 부동산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가 않았잖아요. 그때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갈아타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나의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 예산은 이 정도고 이 정도의 갭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금액을 정해서 남편이 소팅을 했어요. 어느 아파트가 가능한지를 쭉 소팅을 했는데 한 주 한 주마다 아파트가 계속 사라져. 예를 들면 내 가시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예를 들면 뭐 갭을 5억에 해놨다고 쳐요. 네네. 그러면은 이번 주가 되면 아파트가 5개였는데 볼 수 있는 아파트가 5개였는데 다음 주가 되면 4개가 되고 다음 주가 되면 3개가 되고 하나하나 없어지니까 마음이 엄청 불안했겠다.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가잖아요. 부동산을 가면 이 매물 네이버에 있는 이 매물 보러 왔어요. 이러면 어제 나갔어요 하는 집도 있고 이 집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볼 수 있을까요? 하면은 갑자기 집주인이 안 팔겠다. 안 팔겠다. 하는 아니면 집도 막 있고. 호가를 올려버리거나 그 자리에서. 매수할 집, 매도할 집, 그리고 월세집을 다 구하는데 집을 많이 본 것도 진짜 힘들었는데 여기서 오가는 돈들이 자금 이동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맞아. 기본적으로 돈의 단위가 너무 크고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타이밍이 미묘하게 안 맞으면 그때부터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퇴직금을 가지고 계약금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제 퇴직금이 IRP에 물려 있었던 거죠. 근데 그 IRP가 이제 펀드 같은 거에 투자가 돼 있으면 이 펀드를 해지하고 그리고 돈을 찾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요. 바로바로 예금처럼 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한 3일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딱 준비를 했는데 가봤더니 열흘이 걸린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나는 계약금에 당장 1억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급하게 남편이 신용대출을 내가지고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도 신용대출 나왔네요. 다행히 나왔어요. 다행히 나와가지고 그렇게 보냈는데 사실 신용대출을 좀 더 늦게 받으려고 했는데 좀 일찍 받게 되니까 우리는 의도치 않은 신용대출 이자를 한두 달치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서울집이랑 경기도집이랑 이 거래하는 조건이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집은 계약금을 내고 난 다음에 중도금을 내는데 그 중도금의 비율이 경기도집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비율이 똑같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도금 계획을 다 맞췄는데 서울집의 중도금이 생각보다 많고 경기도집을 팔 때 내가 받는 중도금이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안 그래도 그 단위가 서울집이 더 큰데 중도금 비율까지 높으니까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거죠. 대환장 파티였죠. 근데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조율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대가 막 엄청 좁혀질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정도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겪은 상황상에서는 결국은 생기게 되는 그 갭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었었고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집을 매도하고 매수를 한 게 아니라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정 컨트롤을 잘못한 거예요. 그게 원래는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해야 이게 편한데 근데 이제 그 상황을 겪다 보니까 있는 통장 다 깼어요. 근데 왜 매도를 먼저 못하고 매수를 먼저 하게 되신 거예요? 왜냐면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매수를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게 결국은 어떻게 해도 다 조급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매도를 내가 먼저 하려고 해도 저 집값 오르고 매수할 집값 오르고 있는 거 보면 불안해지고 내가 매수를 먼저 하려고 해도 그러고 나면은 매도를 빨리 해야 되니까 또 여기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갈아타기의 가장 힘든 점이 이 마음 컨트롤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심리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매도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도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그래야 같아요. 내가 좀 숨을 쉴 수가 있고 맞아. 어쨌든 내 손에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매수할 집을 부동산을 가서 보게 되면은 요즘은 그 임장족 많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네이버 매물에 띄워놓지 않는 매물들이 있어요.
있어요. 아, 수천 매물? 응. 아예 집주인들이 우리 집 매물은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네, 실제로 정말 계약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매물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매물이 금매물이야.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돈을 꽂아야 이 집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아, 일단 매도가 안 됐으니까. 일단 현금이 지금 없으니까. 그게 되게 불안할 수 있는 거고. 다행히 저는 매도할 때 저희 집이 좀 나쁘지 않은 속도로, 괜찮은 속도로 팔린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되게 많아가지고. 얼마 안 돼서 팔렸죠. 팔 때 13일. 그러니까 이게 물이 들어올 때 팔아서.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 팔았고 신혼집이 좀 거래량이 되게 많은 집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황금성 좋은 집. 맞아, 이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같아. 살 때 거래량을 좀 염두에 두고 사야 되는 거 같아. 정말 신혼집을 구입할 때는 황금성이 중요하다. 그냥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팔 때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도 이게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만약에 이제 터지고 막 갑자기 시장 식고 이래서 몇 달 걸렸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못 여기 못 오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울면서 왔을 것 같아.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자금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더라도 매수를 다시 먼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게 더 불안하지 않았을까? 서울집이 1억씩 막 훨씬 더 빨리 오르는 걸 보니까. 아, 아니야. 그래도 잘 팔려서 그래요. 아, 잘 팔려. 그 매도가 안 되는 그 똥줄을 아니 물론 안 들진 않죠. 근데 엄청 다운시켜서 깎아가지고 네, 팔아야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또 내가 손해가 나니까. 맞아. 그걸 다시 겪어야 돼? 저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면 매도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해라. 네. 부동산 투자 선배님들이 선 매도, 후 매수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다 경험에서 오는 다 경험에서 우러난 일이다. 맞아. 전부 다 통장 있는 거 다 깨보시고 있는 대출 다 받아보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멘탈 잡기가 진짜 어려운데 나랑 인연이 맞는 집이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트레이닝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내가 집을 보기 시작하면 한 집이 꽂히면 그 집만 보이고 다른 집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집이 가면 다른 집이 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갈아타기 할 집, 서울집은 얼마 동안 알아보신 거예요? 서울집을 알아본 거 더 빠른데? 매도한 것보다 더 아니 성격 알 것 같아. 알죠. 결정했으면 바로 끝낸다. 맞아. 약간 근데 이렇게 해야 사. 맞아. 이렇게 해야 사지. 안 그러면은 결국 또 한 번 타이밍이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제가 2년 됐지? 벌써 2년 됐구나. 23년 초에 원래 한번 갈아타기를 할까? 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남편은 이 지역, 나는 이 지역 이렇게 지역을 골랐었는데 그 당시 집값은 비슷했어요.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남편이 봤던 집은 고덕 그라시움. 아,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고덕 그라시움이었고 여기가 그때 11억에서 12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구로 봤던 것 같아요. 5구로? 그리고 2023년에 저는 판교의 보뜰마을 3단지를 봤었어요. 판교의 근처. 판교역이랑 한 도보 한 15분 걸리는 거기도 5구 타입이고 5구 타입이고 거기도 12억 정도였어요. 비싼, 근데 그때 고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매수를 하면 갭 투자를 하고 우리가 월세를 살아야 됐고 너무 머니까 판교는 실거주를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고덕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월세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한 거야. 근데 그게 맞는데 해야 됐어. 월세를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있었죠. 왜냐면 아시잖아요. 실거주 집에 살면 얼마나 마음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내 집에 사는 게 최고죠. 쫓겨나지 않고 그 마음이 너무 편할 때의 맥스가 그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월세집에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판교집에 투자를 못했던 거는 당시 지금 신혼집의 주담대 이율이 너무 좋았어. 낮았어요? 엄청 낮아가지고 판교집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대출도 더 받아야 되는데 이자도 늘어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의 이자 2배 정도 늘어났던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봤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갈아타기를 놓쳤던 상황이 있었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에 집을 고를 때는 빠르게 손품을 팔고 발품도 빠르게 팔자. 그래서 그때 제가 입덧이 좀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래도 몸이 조금만 괜찮으면 바로 임장. 컨디션만 된다 하면 컨디션만 된다? 나가. 무조건 가.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가서 집을 알아보고 임장을 했고 첫 임장을 한 지 8일 만에 집 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놓쳐서 후회했던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결정을 했고 8일 만에 계약금을 보냈다. 매수를 가계약금을 쏘신 거죠. 그렇죠. 가계약금을 이제 임장 첫 발부터 8일 만에 쐈다. 근데 저는 이제 얘기 들으면서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조정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집을 사봤지만 나한테 최선의 타이밍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사야겠다 마음 딱 먹었을 때 그때 사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정을 언제 하느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대응을 그냥 하는 거지. 나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뿐. 어른이 해야 될 거는 아니 마음 같아서야 바닥에서 사고 싶죠. 그치. 그렇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갈아타기 하실 때 남편분이랑 뭐 트러블 같은 거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게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갈아타기를 한 해 만에 어디로 하네 막 이런 걸로 되게 언쟁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남편이랑 처음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게 하나 있었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는 어느 지역을 고를 것인가. 갈아타기 할 집을. 갈아타기 할 지역을 어디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 경기도까지 같이 봤었거든요. 경기도에도 뭐 대장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곳저곳을 보다가 그거는 정말 하나하나 비교를 해서 어느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맞춰 나갔어요. 정말 이거는 부부의 공동 자산을 움직이는 거니까 맞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막 주도적으로 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잘 맞춰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건 매도할 때. 신혼집 매도할 때? 네. 신혼집 매도할 때 를 내놨는데 저는 되게 불안했어요. 우리 집 팔릴까? 내가 중도금을 내야 되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집을 팔 수 있을까를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부동산에서 어떤 제안이 왔는데 우리가 내놓은 금액보다 1,000만 원, 1,500 정도 적은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저는 팔자고 했어요. 근데 내가 불안했던 마음이 너무 컸거든. 1,500까지 깎아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난 마음이 너무 불안한 마음이 컸고 남편은 팔지 말자고 했어요. 더 기다리면은 우리가 지금 집값이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남편을 설득을 좀 했죠. 설득에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팔아도 괜찮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매도할 때 제값을 받고 파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갈아타기 할 때. 왜냐면 이제 딱 데드라인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매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흔들리니까. 이게 매도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사이클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니까 이번 기회에 되게 많이 배웠을 것 같거든요. 많이 배웠어요. 여기서 진짜 많이 배웠던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부동산을 좀 많이 가봐라 하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이 부동산에서 보고 나서 같은 매물이나 또는 다른 매물을 옆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좀 상도위에 어긋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여기저기를 계속 가서 물어보는 게 그래서 사실 매수를 할 때도 매도를 할 때도 한 부동산밖에 안 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신혼집 매도도 딱 한 군데만 내놓으신 거예요? 두 군데 내놓긴 했어요. 두 군데 내놓긴 했는데 이제 한 군데 제안했을 때 바로 액셉트를 한 케이스니까 우리는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매수하는 집, 서울집은 괜찮은데 매도할 때 사실 부동산에서 너무 못 하시는 거예요. 약간 뭐 후려치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딱 매도 계약서 쓰고 나니까 우리가 전화하고 이러면 되게 귀찮아하고 이런 걸 티를 낸다든지 부동산이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나랑 잘 맞는 부동산을 찾아가는 것도 갈아타기를 할 때 또는 매수를 할 때 되게 중요하다. 맞아.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발품을 팔아봐. 요즘은 막 마실이라든지 아니면 호갱노노라든지 집값의 상황, 뭐 커뮤니티 분위기, 부동산 카페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손품 팔고 나서 거기 지역 하나 고른 다음에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임장족을 너무 안 좋게 보시니까 발품을 팔아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진짜 다 신축이어가지고 동네 살기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식의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신축이어서 그 분위기가 황량한 거예요. 이게 신축의 그런 분위기는 당연히 새 집이니까 좋겠지만 이게 활기차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신축이 황량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 상권이 많이 없었나? 집들만 좀 많았었고 그리고 집들 이렇게 여러 단지가 몰려있고 그 바깥에 조금 빌라촌이 있어서 그런지 좀 약간 황량한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신축인데 막 활기차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도 이제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와 여기 완전 고바위여서 여기 누가 사냐 막 이런 데인데 가봤더니 한 30초 걸어 올라가. 그냥 경사가 심하다고 했는데 경사가 30초만 가면 끝나는? 땀도 안나 땀나. 한여름에 땀도 안 나는 그런 데인데 괜찮다 싶은 데도 있고 직접 가봐야 돼 진짜. 정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좋다고 말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안 좋다고 말하는 게 다 안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발품을 팔아보면서 이거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말들 표현 같은 것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나의 부동산 공부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호갱노노의 거주민 이야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주민은 내 집이니까 애정이 있어서 좋게 말해주시고 좋은 얘기가 많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안 좋은 얘기 쓰시면 너 또 밖에 사는 사람인데 집값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서로 그런 의견도 많이 쓰시고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일단은 부동산을 여러 군데 가봐라. 내놔라.
발품 팔아봐라. 발품 많이 팔아라. 꼭 그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면은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임장도 좀 다니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해소연님 채널에도 이제 임장 다니시는 영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는 거 당연히 좋지. 일단 봐야지. 왜냐면은 다니시면서 어떤 포인트를 보는지를 이제 내가 인지를 하고 맞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갔을 때 소연님의 이야기들을 담아가지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그 기준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가기 전에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좀 많이 찾아보고, 왜냐면 이 사람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지도 배워야 되니까. 맞아요. 평소에 우리가 어쨌든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계속 선택의 순간들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한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평소에 어느 정도는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된다. 온 오프라인 공부가 다 필요하다. 어렵다. 어렵다. 결론은 어렵다. 쉽지 않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쵸. 돈만 있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도 맞아야 되고, 운도 다 따라줘야 되는 거. 그리고 또 배우자랑 의견도 얘기도 맞아야 잘 되고. 돼야 되고. 오늘 이렇게 갈아타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덕분에 찐 현실 이런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고, 나 아직 고생 더 해야 돼. 진짜 아직 중간 등기 안 졌거든요.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런 게 되게 느껴졌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자분들이 갈아타기가 절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갈아타기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이번 50억짜리 50억이요? 저도 갈아타기 할 때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참고해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